노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이미 발굴하는 것으로 실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발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고립 원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이미 고립돼서 사회와 관계망이 끊어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같이 제일 기본적으로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위기정보 46정을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발굴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발굴 체계를 좀 다변화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가족이나 본인만 하도록 그렇게 발굴 체계가 돼 있는데요. 이제는 주변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 체계를 좀 다변화시키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변에 고립원둔 가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들고요. 한편으로는 공공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민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제 고립원둔하고 있는 가구들은 1인 가구 대부분이겠죠.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하면 낮에 활동을 안 하고 낮에는 집에 있고 밤에만 잠깐 활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밤에 편의점을 간다든지 빨래방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의점이나 빨래방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가구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점 신고 체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달 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배달 앱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배송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배달 앱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할 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접점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듣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행복 예, 뭐 외로움 워낙 지수들이 많다 보니까 약자 동행 지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뭐 외로움 지수를 별도로 만들려는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아시겠지만 외로움 없는 그러니까 전 시민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 서울시 전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같이 뭐 시행착오라든지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실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전 실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간다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저기 아주경제 백소희 기자님. 네. 대책 중에 그 세대별로 저마다의 외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세대별 대책을 세운다는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이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언급이 없어서 청소년도 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동의나 필요해서 오히려 더 발굴하기 어려운 등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청소년에 대한 고려한 대책이나 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처방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정원 처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율 처방, 뭐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는데 결국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발표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청년 기지개 센터만 말씀드렸는데요.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중장년이나 어르신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외로움에 대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 하나에 맞도록 저희들이 맞춤형 처방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청년 안 계시나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나 가족들이 옆에서 일단 케어를 하고 그 이후의 단계 청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청소년,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족 단위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외로움 상담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똑똑24 플랫폼에 보면 외로운 상담 120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 시민 누구나 120으로 전화를 하면 상담을 하고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서비스 연계까지 해주는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서울 마음 편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희들이 만든 편의점에 찾아가서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뭐 등등 간식을 먹으면서 기존에 활동했다 고립 원둔 상태에 있다가 회복했던 상담가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등등 있습니다. 예, 뭐 청소년들은 이제 크게 학교 밖 청소년하고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도 나눌 수 있거든요.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센터,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하고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를 대폭 늘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담센터가 저녁 시간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 끝나고 개별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학원가나 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24시간 그러니까 일단 24시간까지 아니 밤 10시까지 정도 일단은 상담 오프라인은 밤 10시까지 하는 상담센터를 각 자치구별로 확보를 하고 또 24시간 할 수 있는 상담 전화도 저희가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아이들에 대한 집단 검사를 하는데요. 집단 검사 결과 좀 문제가 있거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잘 발굴해서 최종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전달 체계가 사실은 잘 작동이 돼야 돼서 이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발굴해서 이 상담센터로 갈 수 있는 경로에 좀 더 아이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고 또 부모들이 개입해서 미리 그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한테 낙인감 없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이후에 이 전체 이 외로움 없는 서울 전체 큰 우산 같은 엄브렐라 역할을 하고 각 분야별 세부 계획들을 또 계속 이어서 발표할 계획이니까요. 그때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보니까 그 고립운동에서 벗어난 시민들이 또 어떻게 이분들을 모집하는 거고 또 참여할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이미 고립원둔에 있다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활동하는 상담가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7명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양성 과정을 계속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분들을 발굴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다시 고립원둔 가구에 투입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십시오. 저기 경향 윤성민 기자님. 그 외로움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24시간 하는 게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하는 것일 텐데 한편으로 제가 잘 알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민간에서는 비슷한 플랫폼 같은 게 이미 있지 않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이런 24시간 콜센터나 상담이 좀 민간 부문에도 비슷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차별화되는 건지 이런 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민간에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 쪽에 상담을 하는 마음위험 상담센터 같은 그런 센터도 있습니다. 근데 외로운 상담 120이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면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이 120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 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그냥 외로움을 이야기 나누는 게 필요하면 아까 전에 말한 그 상담가들이 활동을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 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원들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콜센터 상담을 통해서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전문 상담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바로 서비스 연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화를 하면 단순 상담에서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이제 민간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정신 상담에 대해서는 민간에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발표를 할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고독사라든지 고립원둔에 대해서 아니면 정신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이 좀 진행이 되어 왔지만 외로움까지 정책 의존으로 저희들이 의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은 이번에 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어느 정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3-4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외로움 상담이 얼마나 신청이 많이 들어온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 여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OBS 김아희 기자님. 네, 그 사회에서 고립 운둔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일자리와의 단절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요. 아까 그 PPT 일자리 관련해서 약간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연계가 상담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생애 주기별 아니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고립원둔이 심한 분들은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회관계망에 이렇게 포함시키도록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끄집어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바로 일자리를 전일제로 하는 것은 좀 또 적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사회기라든지 느슨한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 외출 처방이라고 했는데 당장 전일제보다는 잠깐 나와서 일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일자리를 연계를 해서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일자리를 뭐 얼마나 제공을 해서 확보하겠다고 목표치를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일자리 연계는 그 다음 단계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은 나와서 잠깐 일자리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1시간 다니고 그냥 자기가 마음 내키게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상점 같은 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 대안이 있으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비대면, 비숙련 일자리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음식료를 조리하는데 옆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 간단합니다. 예, 아니면 식품 안전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일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전상 관리 같은 부분, 시설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립운둔 중에서 그 대상자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아무래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고립운둔 사업을 19년부터 시범 운영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는 기지개센터, 전담센터까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했던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좀 대답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립 청년 같은 경우도 종류별로 운둔형이 있고 또 고립형도 활동형이 있고 또 비활동형 이렇게 세 가지로 측량을 해서 측정을 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립운둔 청년 같은 경우는 아예 나가는 거를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상 회사형이라든지 그래서 그 비대면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알아봐서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또 공동 작업형으로 사업을 또 발굴을 했고 또 기업 파견형, 그 인턴십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청년들은 2, 3개월 주기로 해서 인턴십으로 해서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단계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청년 같은 경우는 채용을 연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8명이 사회에 나가서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하고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5개 기업을 모집을 해서 이런 청년들과 연결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하면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은 누구나 편의점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서울라면이라든지 간식을 좀 비치를 하고 같이 끓여 먹으면서 옆에 동료 상담가하고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한 조건을 건 게 이제 고립원둔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조건을 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같이 고립원둔 상태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분들이 정말 정책 대상이 외로움인지 고립원둔인지 아니면 고립원둔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지 외로움을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에 대해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조건을 두고요. 와서 결국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서울시민 누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